정말 심각합니다. 후회하실 날 분명히 옵니다. 오늘은 킨더부스가 사명감을 갖고 국장님들께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영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린다는 제대로 된 근거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빠른 시기에 확실하게 내 발달에 안 좋다는 결과치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큰일이구나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희는 영상 외에는 집중 못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봐서 매해 놀랄 노짜잖아요, 정말. 그게 또 매해 더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집중 못하는 아이들 갈수록 더 많아지고, 미디어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서 시력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귀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놀이터에서 놀고 가도 돼? 하는 아이들보다 엄마 나 유튜브 봐도 돼?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원의 활동들이 대부분 시시합니다. 신체 활동을 즐기지 않고요. 운동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블럭을 쌓고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는 시청각 자료에만 격렬히 반응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가 후 가정에서 대부분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들의 첫마디는 아유 저희 집은 많이는 안 보고요. 둘째가 태어나서요. 제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1시간 영어로 된 영상만 봐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영상 노출 시간 말씀하시는 그 1시간 정말 1시간이 맞을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엄마들은 1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영상 노출 시간이 타이머를 재면서 아이가 보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2시간이 넘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지나갔던 시간들이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너무 많아요. 한 번 쭉 보는 시간이 1시간이고 짜투리 시간을 이제 계산하면 그렇죠. 2시간 되는 거죠.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용 시간은 집집마다 다 달라요. 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과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는 TV는 바보 상자다라고 해가지고 TV 보면 안 된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TV는 아예 영상 매체에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TV가 베이비시터였다면 이제는 스마트 기기들이 아이를 꼼짝하지 않고 영상에 집중하게 하는 확실한 시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님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이들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히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상물도 문제지만 유아기에 벌써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 저는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고 너무 걱정돼요. 게임의 내용도 보면 우리 때 테트리스 보글보글이 아니라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뭐 어떤 어머님들은 게임을 하면서 영어를 읽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5년 동안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본 경험을 알려드린다면 6살에 하루에 게임을 스마트 기기로 매일 1시간 이상씩 노출되었던 아이였어요. 이제 한 3학년이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리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충동적으로 되었는데 그럼 그게 꼭 영상 게임의 영향이냐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 아이는 가상 공간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유아기에 유튜브, 게임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정기적으로 노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5년이 지나고 나니 정말 위험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가 그 아이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꼭 생긴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가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 이제 기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아이가 책 많이 읽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AI를 통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성향, 학습도 진단해 준다면서 웅진 떼클럽 뭐 이런 건가 봐요. 아이가 또 한 달에 100권 정도의 어. 그림책이랑 뭐 영어책을 볼 수가 있대요. 패드 하나에 다 들어있는 네. 거.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엄마가 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깃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스마트 기기도 공짜로 준다면서 이 기회에 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웃으면서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는데 자꾸 안 가시고 계속 그 영업적인 멘트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만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하죠. 저 유아교육 전공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아, 네 하고 가세요. 그것도 옛말이에요. 요즘에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문가들조차도 미디어 노출이 과하지 않거나 내용이 좋은 영상들은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어서 전공자들이 만든 컨텐츠라고 믿고 아이에게 줘도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영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인 양 포장되어서 광고가 되니까 영유아기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앱을 사용한 교육들도 정말 문제예요. 엄마랑 함께 오그록을 태하면서 이 닦는 방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우리 때는 모래시계를 거꾸로 놓던가 뭐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요즘엔 스마트 기기에서 이거를 손가락을 움직이면 양치가 되고 벌레를 잡을 수 있고 클릭으로 배우는 세상이 됐거든요. 사과도 만져보고 맛을 보고 으깨 보고 잘라보고 해야 되는데 사과 모양이 이제 또 마우스나 이런 또 터치만 해도 색깔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감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 나눠가면서 배워야 하는데 미디어상의 친구들 캐릭터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포인트를 쌓게 되거나 오랜 시간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막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갓난아기를 위한 컨텐츠로 젖병으로 우유 먹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앱을 보고 우유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런 앱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만 1세의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정말 반 정도라고 하니 정말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 아이들은 왜 가르쳐주지 않는데 알죠? 사진만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벌써 이제 핸드폰 보면 바로 터치처럼 뭐 드래그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줬는데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마트 기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어렸을 때 노출해 주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왕따 안 당하려면 TV를 보고 대화에 끼어야 한다. 게임을 할 줄 알아야 친구들이랑 놀 수 있다 하잖아요. 정말 진짜 이거는 화가 나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리 노출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에 엄청 빨리 적응하고요. 익숙해지고요. 금방 해요. 친구 관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미디어와 안 친한 친구끼리 노출 안 시키는 부모들끼리 모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게임이나 포켓몬카드 이야기보다는 끝말잇기, IM 그라운드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하고 놀게 됩니다. 전혀 왕따, 대화에 못 낀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영상과는 달리 부정적인 면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미디어 부분에서 국장님들이 조금 더 확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보여주니까 전문가들도 괜찮다는데 아니 하루에 30분은 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색을 하면서 말씀드려요. 내 아이만큼은 영유아기에 꼭 필요한 오감 자극 놀이로 꽉꽉 채워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주시면 아이에게는 살아가는데 큰 선물과 바탕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들이 미디어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던 현명한 미디어 노출 방법에 대한 영상 보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